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심포지엄에서는 다문화 모형을 중심으로 어,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원주의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집단의 문화를 인정할 때 소수 집단 구성원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어떤 소수 집단이 명예살인이라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특히 이 관습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만연하고 있는데 여성이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족 구성원은 그 여성을 살해할 수 있어요. 살해하고 있지요. 심지어 살해한 가족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 집단의 관습적 문화가 개인의 생명권으로서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수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제기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일단 다문화 모형에 따르면 이질적인 소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존중합니다. 특히 다문화주의는 평등하게 공존하는 방식으로 동급으로 인정하면서 존중하지요. 이렇게 소수 집단의 문화,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만약에 그 소수 집단의 문화가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서 소수 집단 구성원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합시다. 즉 예를 들면 명예살인 같은 관습을 어떤 소수 집단에서 유지하고 있어서 그 소수 집단에 속해 있는 여성들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집단은 묵시적으로 그러한 명예살인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이 오히려 다양성 존중으로 인해서 그 다양성의 근원지인 소수 집단 내의 약자가 소수 집단 내의 약자가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죠. 명예살인 같은 경우는 그래 소수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 소수 집단의 문화도 인정하고 존중하겠다. 그러면 그 소수 집단 내에 특히 여성들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할 수 있어요. 즉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자율성을 침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가 소수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러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셈이죠. 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로크라고 하는 학자분,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한 그 학자분이죠. 저 로크께서는 저는 관용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관용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관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까지 관용을 포용하면 관용 자체가 위협에 직면할 수 있어요. 불관용자는 자신의 의견만이 무조건 옳다는 신념을 고집하지요. 이렇게 불관용자는 불관용자까지 즉 관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불관용자까지 관용으로 포용하는 순간 관용 자체가 존립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즉 관용의 역설에 부닥치게 되지요. 자, 그러면 관용의 가치는 파멸에 이릅니다. 결국 관용에도 한계가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로커라고 하는 분은 무제한적 관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제한적으로 과정해서 관용이라는 가치를 파괴하는 사람까지 관용을 하게 되면 관용이라는 그 가치가 소멸할 것이다. 즉 관용의 역설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관용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무제한적으로 관용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킴리카라고 하는 학자가 자, 물론 제가 지향하는 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는 관용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소수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무조건 인정하는 무제한적 관용에 반대합니다. 소수 집단의 문화적 권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때 자유민주주의가 문화적 다양성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킴리카 역시 소수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무조건 인정하고 그들이 심지어 명예살인과 같은 인권을 침해하는 그래서 그 소수 집단 구성원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킴리카는 그러한 무제한적 관용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인데요. 개인의 생명권으로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그러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살인 같은 문화는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보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소수 집단의 문화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 킴리카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킴리카의 입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킴리카의 견해가 바로 내부적 제재와 외부적 보호 사이의 구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킴리카는 그래서 저는 내부적 제재와 외부적 보호를 구분하여 소수 집단의 집단적 권리를 허용합니다. 자, 먼저 외부적 보호로서 집단적 권리는 다수 집단의 결정이 소수 집단의 자원과 제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에게 저지르고 있는 명백한 부정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정의 역사는 소수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고 삶의 터전을 약탈했지요. 이러한 부정의 역사를 고려할 때 외부적 보호로서 집단적 권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킴리카는 외부적 보호로서 집단적 권리, 소수 집단의 권리는 존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수 집단이 그 소수 집단의 이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적 보호로서의 집단적 권리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킴리카 입장에서는 소수 집단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의 횡포로부터 그 소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외부적 보호로서의 집단적 권리에 대한 인정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어, 강대국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을 침해하고 그 소수민족을 심지어 살해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면서까지 그 소수민족의 삶의 터전을 자기의 영토로 식민지화하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역사적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킴리카 선생님은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고려하여 다수 집단의 횡포가 소수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 악순환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적 보호로서 집단적 권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내부적 제재로서 집단적 권리는 소수 집단이 문화적 순수성이나 집단의 유대를 명분으로 구성원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내부적 제재로서 소수 집단의 권리를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킴리카 선생님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즉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명예살인 같은 문화는 그 소수 집단 구성원 중에서 여성과 같은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요.
자, 그러한 것까지 인정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수 집단에서 명예살인과 같은 그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이 비도덕적인 자유주의적 가치와 어긋나는 그러한 어,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우리 집단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면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소수 집단의 권리를 인정하기는 인정하되 그 소수 집단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 특히 그 관습,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는, 즉 인권을 명예살인과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화적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으로서 우리 집단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 달라라고 하는 내부적 제재로서의 집단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내부적 제재로서의 집단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명분은 우리 집단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집단의 권리를 존중해 달라고 하지만 그 내면을 파고들면 그 소수 집단 내에서 힘을 가진 강자가 힘을 가지지 못한 약자, 여성과 같은 이러한 약자의 권리를,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수 집단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수 집단의 권리는 내부적 제재로서의 집단적 권리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내부적 제재로서의 집단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소수 집단 내의 악의적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요구하는 집단적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내부적 제재로서의 집단적 권리까지 허용할 수 없다,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 킴리카 선생님의 입장이죠. 결국 킴리카 선생님의 이러한 입장은 관용의 역설을 강조한, 즉 무제한적 관용을 허용하면 관용 자체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무제한적 관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로크의 관용의 역설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부적 제재로서의 집단적 권리를 부정하는 킴리카 선생님의 입장은 로크의 관용의 역설이라고 하는 논거를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킴리카 선생님은 관용의 역설이 직면하는 위험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셈이군요. 자, 물론 윤리적 상대주의 관점에서 내부적 제재로서 소수 집단의 권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보편적 도덕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요. 자, 그러니 도덕률은 문화적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결과 인권을 침해하는 명예살인 관습까지 문화적 특수성으로 존중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킴리카 선생님은 윤리적 상대주의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킴리카 선생님의 견해는 로크의 관용의 역설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자,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선의 기준은 그 집단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절대적으로 올바른 도덕적 선이다, 이런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고 그 기준은 집단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즉 우리 집단에서 도덕적 선이 다른 집단에서는 선이 아닐 수 있고 다른 집단에서 악이 우리 집단에서는 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단의 문화에 따라 도덕적 선악의 기준은 변화된다. 이것이 윤리적 상대주의 관점인데 이 윤리적 상대주의 관점에 따르면 결국은 보편적 도덕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마치 칸트의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언제나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옳은 도덕적 기준,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 관습이 우리 문화에서 볼 때는 선이 악이지만 다른 그 문화에서 볼 때는 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윤리적 상대주의 관점에 서면 선악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명예살인이라는 관습이 악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인권을 침해한다,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없으며
결국 도덕률은 문화적 관습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죠. 그런 이런 윤리 상대주의 갇히게 되면 윤리 상대주의 관점에 이 견해 견해를 잘 반성하지 않으면 명예살인이라는 관습까지 그래 그건 너희 문화의 특수성이니까 존중해야지 이런 어, 황당한 경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윤리적 상대주의 관점은 킵니까 선생님의 견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모형과 관련해서 킵니까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보았는데 이 다문화 모형이 가지고 있는 직면하는 한계가 바로 어디까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명예살인과 같은 그런 악의적 관습까지 우리가 문화 다양성, 문화 특수성으로 인정할 것이냐. 자, 이 쟁점과 관련하여 음, 어, 이 쟁점과 관련하여 킵니카 선생님과 로크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특히 이 킵니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킵니카가 가지고 있는 무제한적 관용, 즉 어, 내부적 제재로서의 집단적 권리까지 인정하는 그런 무제한적 관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은 무, 관용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관용의 가치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역설에 직면한다는 로크의 관용의 역설을 통해서 우리 킵니카 선생님의 이 견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리적 상대주의는 그렇지 않죠. 윤리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보편적 도덕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도덕률은 문화적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 윤리적 상대주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고 심지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관습까지 문화적 특수성으로서 존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윤리적 상대주의로서 킵니카 선생님의 견해를 정당하기는 힘들고 로크의 관용의 역설을 통해서 즉 무제한적 관용이 관용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견해를 통해서 우리 킵니카 선생님의 견해를 정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